한 번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23년 전 일용당뇨 발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탄광이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23년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23년 전 저의 일용당뇨 발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이고 그 순간의 기억이 별로 좋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라 부끄럽기도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발병 당시 의료 기록들을 전부 다시 찾아봤고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때 썼던 일기장과 편지들도 모두 다시 읽어봤습니다. 자, 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탄광이 있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고요. 집에서 태어났어요. 의외죠? 굉장히 도시적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네, 농담이고요. 탄광에서 일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탄광에서 크게 다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중학교 때부터 할아버지 대신 일과 학교를 병행하셨다고 하고요. 아버지 결혼하시기 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결혼 후에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탄광 시골 마을에서 큰 도시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때가 제가 3살에서 4살 때쯤인데 워낙 시골 탄광 마을이라 읍내로 이사 가는 것도 큰 결심인 시절인데 큰 대도시로 나가셨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채로 가족들 모두 데리고 미국으로 간 거랑 비슷하겠죠. 그런 결심을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릴 적에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동생 이렇게 6식구가 정말 작은 방 한 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당연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저 유치원 때부터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어려운 형편에 아픈 할머니를 집에서 모시면서도 아이들에게도 최대한 아낌없이 주시려고 저희 부모님이 부단히도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상 누구보다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 덕에 제가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반듯하게 잘 자란 것 같고요. 제 학창 시절은 굉장히 평범했어요. 그냥 공부도 적당히 잘하고 운동도 적당히 잘하고 동네 형들,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고 여느 소년들처럼 정말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누나가 크게 아팠습니다. 수술도 여러 번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해 겨울 사랑하는 누나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이었는데 저를 데리러 작은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무 말 없이 눈시울만 붉히셨던 작은아버지 차 안에서 저도 멍하니 창문만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말도 못하셨겠죠. 제가 부모가 된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생각해도 철이 굉장히 빨리 들었습니다. 제가 맞이가 됐고 장남이 됐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동생을 내가 지켜야겠다는 느낌? 친구들과 자주 갔던 오락실도 그 이후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어린 나이였지만 제 자제력도 대단했죠. 그때 이후로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버릇이 됐어요. 부모님이 더 아파하실까봐 아파도 아픈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대신에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린 마음에도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모난 아들은 아니었지만 정말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가 되려고 저 스스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면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가정도 얼른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얼른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요.
뭐 과외나 학원도 못 다녔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원하는 과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릴 적 힘든 형편인데도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사주셨거든요.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독학으로 책 보고 프로그래밍 공부도 했었는데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의 전산학과에 합격했으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겠죠. 수능 보고 제가 1지망에서 4지망까지 다 붙었거든요. 근데 등록금이 제일 저렴하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대로 가려고 일부러 컴공은 딱 한 군데만 썼고요. 수도권 학교에 만약에 합격하게 되면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처음부터 국립대 컴공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자마자 고3부터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제가 장학금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아르바이트도 끊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났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그때가 2001년 제가 대학 생활을 만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20살까지 살았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고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그런데 대학 첫 학기를 다니던 중에 군대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어릴 적에 해병대 출신 삼촌이 있었는데 해병대 군복 입은 그 삼촌이 너무 멋있어서 나는 꼭 해병대로 군대를 갈 거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체검사 후에 해병대로 지원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검 1급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친구들과 함께 신체검사를 하러 병무청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대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결과를 어떻게 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신체검사가 끝나고 단체로 앉아서 대기하다가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가서 모니터에 급수가 표시되고 스피커로도 몇 급인지 나오고 급수가 적힌 종이를 나눠주는 방식이었어요. 제 이름이 호명됐고 제가 앞으로 나갔는데 모니터에는 제 이름과 함께 7급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1급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못해도 정말 못해도 2급이라고 생각했는데 7급이 적혀 있으니까 그때는 7급이 뭔지도 몰랐고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제 거 맞냐고, 뭔가 잘못됐다고, 7급이 뭐냐고 앞에 있던 군의관 선생님께 막 따졌어요. 이미 다음 사람 이름이 불렸는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뒤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1급, 2급이 불렸는데 7급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은 급수였거든요. 군의관 선생님이 제 기록을 보시더니 당뇨인 것 같다고 바로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내가 왜 당뇨냐. 저 당뇨 없다. 다시 검사해달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전혀 당뇨인 걸 몰랐냐고 물으시면서 최근에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목이 마르거나 물을 많이 먹거나 살이 빠진 적이 없냐고 물었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최근 중간고사 이후 수업 시간에서 화장실에 자주 간 기억이 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자꾸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셨던 기억들, 또 최근에 갑자기 2, 3kg 정도 살이 빠진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진짜 어릴 적부터 과자도 단 것도 안 좋아했고 아이스크림이나 군것질도 먹고 싶어도 정말 안 먹고 운동도 농구, 축구, 탁구 대회도 나갈 만큼 정말 좋아했고 제가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내가 당뇨냐면서 따지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소아당뇨 같다면서 너 지금 혈당이 400 넘게 나왔다고 지금 당장 병원 가보라고 하시면서 응급실에 안 실려가는 것이 행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행운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네, 청천벽력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왔는데 친구들이 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제가 당뇨라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서 퍼졌어요. 강제로 당밍아웃부터 당해버린 셈이죠. 그 자리에서 친구들을 뿌리치고 병무청을 뛰쳐나왔습니다. 한참을 혼자 걸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지? 머릿속이 하얘졌고 한참 걷다가 그래, 당뇨면 뭐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당뇨 그거
그까지 그럼 뭐 분명 나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바로 학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어떤 병인지, 소아당뇨는 도대체 어떤 병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는지 정신없이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병원부터 갈 생각을 안 하고 도서관에 갈 생각을 했다니, 당뇨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었는데 제가 본 책에는 대충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잘못 관리하면 무서운 합병증이 걸린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소아당뇨는 어린아이들이 걸리는데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다. 이 정도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20살인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절대 소아당뇨는 아닐 거야. 난 분명히 고칠 수 있어. 다 고치고 해병대 다시 지원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당뇨라는 사실보다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덜 충격 받으실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가서 신체검사 7급 받았다고, 당뇨가 조금 있다고, 재검사 받으라고 나왔다고, 요즘에 학교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내가 조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잘못 나온 것 같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몇 달 뒤에 다시 신체검사 받고 군대 가면 된다, 이렇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며칠 후에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내과에 갔어요. 그리고 제 인생 첫 당뇨 검사를 했습니다. 혈당이 400이 넘게 나왔고 피검사까지 해보자고 하셔서 피검사까지 했어요. 제 첫 당뇨 피검사는 공복 혈당 217, 식후 4시간 혈당 400, 당하혈색소 14.8, 2개월 평균 혈당 406.8, 공복 10펩타이드는 0.75, 식후 4시간 10펩타이드는 0.78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소아당뇨 같으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고 인슐린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항체 검사까지 꼭 받아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진짜 용하다는 한의원들을 정말 저희 부모님이 많이 찾아다녔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뇨에 좋다는 약재란 약재는 부모님이 다 구해주셨고요. 그런데 제 몸은 계속 안 좋아졌고 결국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항체 검사까지 하게 되었고, GAD 자가 항체가 발견되고 대학병원에서의 첫 진단은 SPIDDM, 지연형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입원을 해서 인슐린 주사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다시 C펩타이드 검사, 항체 검사를 다시 하고 최종적으로는 IDDM,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그때 당시의 이름이죠.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해 20살 겨울이었어요. 그 진단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병명,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가로 1형, 2일형, 치료를 요하는 기간, 평생,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평생 동안 지속적인 당뇨병 치료가 요망됨,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심한 육체적 활동에는 적합치 못함, 혈당 변화가 큰 당뇨병형으로 저혈당이 반복될 수 있음, 치료 후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향후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 발병이 예상됨. 군대 신체검사 후에 처음 찾아간 병원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검사 항목들과 수치들을 들었고, 바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고, 너무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난 당뇨 아니라고 생각했고 무조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간호사, 의사 선생님, 입원실에 함께 있었던 다른 환자들도 평생 동안 인슐린을 맞아야 하고 입원에서도 혈당이 400, 500 나오는 20살의 저를 너무 측은하게 바라보셨어요. 제 병실 옆자리에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 수술을 하고 휠체어 타는 형이 있었는데, 저한테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친척들 얘기들을 해주면서 당뇨가 정말 무서운 병이다고, 1형 당뇨면 넌 앞으로 어쩌냐 이러면서, 자기는 생활이 불편해도 죽진 않는데 너는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취업도 안 되고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게 될 건데 진짜 힘들겠다,
힘내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 이후 이야기는 제 취업 도전기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그토록 바라던 다니고 있던 대학교를 접고 공무원을 하고 싶다고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고시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9년간의 제 취업 도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일형당뇨병 발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왜 그동안 하지 못했나 싶어요. 내가 일형당뇨를 받아들이기 전에 본의 아니게 많은 친구들에게 먼저 제 병이 알려진 사실도 싫었었고 학창 시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를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싫었고 특히 내가 아파서 부모님을 걱정시켜 드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빠르게 제 진로를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큰 병을 진단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 분노, 현실 부정, 슬픔, 우울의 단계를 거치고 현실을 인정한 후에 회복하는 단계로 간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슬프고 억울했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불평하고 방황하기에는 그 전에 훨씬 더 힘든 시간들이 많았었고 저는 오히려 더 큰 병이 아님이 진짜 감사했거든요. 병무청에서 나왔을 때도 괜찮아, 당뇨 나을 수 있어. 그리고 첫 진단받고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괜찮아, 죽는 거 아니잖아. 주변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 합병증 안 올 수 있는 확률이 1%라면 난 1%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옆에 계신 누군가가 제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무조건 아프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무조건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플 거야, 실패할 거야 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 이후에 힘든 시절도 많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하지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무조건 괜찮아. 난 무조건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승리라고 해도 괜찮아요. 당뇨라는 병이 힘든 병인 건 맞지만 힘든 병이 있다고 모두가 불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겪을 수 있는 만큼의 힘듦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힘듦을 겪을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 끈기를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릴 적부터 상상하며 꿈꿔왔던 직장, 가정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도 난 꼭 이겨낼 수 있어. 난 강해. 난 할 수 있어. 이 마음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고 지칠 때는 옆 사람에게 손도 건네보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나도 옆 사람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고 나니 속 시원하네요. 그럼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에서 남주는 24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ighten up, take me on your magic river. Tell me all your dreams align. Sign me up and tell me about the people that you know who are trying to feel alive.